我们这个两位老师发言之后呢，我们进行这个综合讨论。然后上次郑云乐教授也提到，我们综合讨论的时候啊，首先要集中2篇论文进行讨论，之后呢，我们再进行发散式的交流。那我们就首先有请第一位申所润老师发言，他的论文题目是石州李相龙北京体验的文学形象化与指向意识。 네, 다음으로 신서윤 선수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서윤 선생님 발표 준비하시죠. 신서윤 선생님 한 페이지를 발표하시고 루어 선생님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에서 고전문학 공부하고 있는 박사수료 신소윤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석주 이상용이라는 인물이 북경 체험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특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PPT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天为各位老师带来的发表主题是石州李相龙的北京体验的文学形象化以及其指向意识。具体的内容我们通过 PPT 一起来分析。 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지 않으니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好，因为时间的关系，所以这位老师决定简略的发表，然后这一章是这位老师论文的目录，然后大家可以简略参考一下，在那个进行绪论的部分。 네, 서론입니다. 연구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석주 이상용이 활동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조선은 이제 내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모순이 심각했고, 이제 외적으로는 일본 및 서양 열강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크게 3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구문명을 지속하고자 하는 부류, 둘째는 신문명에 적응하는 부류, 셋째는 구문명을 지속적으로 따르면서도 이 신문명을 섭렵하려는 부류가 그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석주 이상용이라는 인물은 3번째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首先为大家简单介绍一下石州李相龙所生活的19世纪末20世纪初的朝鲜。当时朝鲜的社会政治矛盾非常的深刻，然后也面临着日本列强的威胁。然后面对这样的时代背景，朝鲜知识分子大概有3种立场进行现实的对应。第一种就是保守旧文明势力的立场，第二个就是努力适应新文明的立场，第3个是涉猎新旧文明的立场。我们今天需要讨论的石州李相龙就属于第3个涉猎新旧文明的立场。 네, 사진에 보이는 이분인데요. 이제 보이시겠죠? 네. 본관은 이제 고성, 초명은 상이, 호가 석주입니다. 이제 서산 김흥락 문인으로 학문적으로는 태계학파에 속합니다. 그 생애를 이제 살펴보면 의병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사람들 교육을 장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무력항쟁을 펼친다든지 조선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인물입니다. 특히 그 조선 독립을 위해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 유학자에서 서양의 철학, 학문 등을 받아들이며 개방적인 지식인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면모는 그 생애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首先为大家简单介绍一下李相龙。李相龙他的祖籍是庆尚北道安东市，他的出生地是庆尚北道安东市，然后祖籍在故城。最开始的名字叫向义，然后号石州。他值得我们注意的一点是，李相龙刚开始作为一位传统的韩国儒学者，
然后后来呢，为了朝鲜的独立运动，逐渐接受西洋知识，然后从一个传统儒学者变身成为了思想较为开放的知识分子。 오늘 발표의 주 텍스트인 연계 여유 일기는 이 석주 문학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일기는 1920년 12월 20일부터 1921년 4월 27일까지 이를 기록해둔 것인데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쓰되 그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빠진 날짜도 좀 많습니다. 이제 이 여행과 관련된 시는 약 18제 25수 정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 석주에게 북경 체험은 일기와 시로 기록할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점에서입니다. 둘째는 북경 군사 통일회의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입니다. 즉, 이 일기와 시는 조선의 독립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평소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체험의 기록인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这次我的研究对象是燕姬旅游日记，然后燕姬旅游日记主要记载的是1920年12月20日到1921年4月27日期间。 李相龙的日记，然后呢，他这个日记主要是按照时间的顺序，然后以一些他觉得比较重要的事件来记载的，然后并不是每天都有记录，其中会有漏记的现象。然后其中有关北京的体验诗一共是18题25首。然后盛老师的研究目的呢是觉得北京体验日记是值得用日记与诗记录的形式的一种比较特殊的体验。 然后呢，通过燕姬旅游日记，他能够理解北京军事同意会，有关北京军事同意会的资料。然后最主要的还是有关朝鲜独立运动。对，通过这个李相龙的日记，对朝鲜的独立运动有了一种新的认识。 네, 다음으로 연계 여유 일기를 통해 본 북경 체험의 동인과 여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석주의 그 북경 체험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기 서두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는 석주가 유람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석주는 망명 후 그 공궁한 처지에 놓여서 유람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람을 가고 싶은 바람만은 꽤 오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람은 좀 오늘날 관광의 의미보다는 옛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그 유람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연계 여유 일기 뒤에 이어 쓴 그 중국 정거장 근처에 찾아갈 만한 고적을 기록하다라는 그 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李相龙，通过那个燕姬旅游日记，我们能看到李相龙他对游览有着一些偏好，但是碍于当时的政治形势呢，并不能在，就是他也没有那样的心境在中国进行，就是比较放松的游览。然后呢，我们通过他之后所写的那个作品，也能够看出来，他对游览的关心来自于对古史地的关心。 네, 둘째는 군사통일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상용, 석주는 그 서로 군정소의 총책임자로서 우당 이회영, 우성, 박용만 등의 요청을 받아서 북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他的第二个目的是，作为西路军正属总指挥，想参与统一军事统一会议，然后也是为了朝鲜的独立去预谋一些军事统一，这是他记这个日记的第二个目的。 네, 이 그림은 그 1920년대 당시 주요 군사단체 현황인데요. 이제 1921년 4월 북경에서는 이처럼 이 산재된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하고 통일된 군사기관을 세우기 위해 북경 군사통일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通过这张地图，大家可以看到，这个是1920年左右武装独立团体的这个分布情况。 다음으로 여정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계 여유 일기는 그 길림에서 북경으로 향하는 기록으로 시작해서 북경에서 다시 남만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끝이 납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 중심으로 이제 여정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동북 화북 지역을 돌아다닌 걸로 보입니다. 흑룡강성 부근 삼가자 거쳐서 길림성 도착해서 기차 배를 타고 북경에 도착합니다. 이제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 일본군한테 잡혀갈까봐 중국 옷을 입고 마음 졸이면서 숨어 있고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 텍스트의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大家通过这个地图也可以看到，当时他的旅程主要集中在东三省还有华北平原这个地区。然后申老师觉得特别有意思的部分是，通过他的日记，可以看出当时有日本军，然后在这个满洲地区活动。然后呢，李相龙为了躲避日本军的追击，有的时候还会装作中国人，穿着中国人的衣服之类，有许多非常有趣的见闻。 네, 다음으로 북경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학적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정세에 따른 군사 지도자의 인식 변화입니다. 길림에서 북경으로 향하는 초반 기록에서 상대적으로 석주는 조선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시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는 이제 길림성에 도착해서 쓴 시인데요. 석주는 이 길림성을 고구려와 발해의 옛 터라하며 고토의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우리의 옛 왕조가 있던 공간이라 칭하며 그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련에서 말하는 한종, 이 한종은 조선의 종소리를 의미하는데 꿈에서 깨어나서도 종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고토의식에 바탕한 감상이면서도 동시에 독립을 이루어 조선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석주의 조선 독립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这首诗是他在到达了吉林之后所写的。然后大家可以看一下这位老师标出的浅红色的部分。然后通过这些部分呢，我们就可以看出这个李相龙他对朝鲜独立表现出了非常渴望，非常的期待。然后呢，他觉得在这种，因为当时吉林的地方，他们觉得属于高句丽的故土，所以他有一种站在故土上的感觉。然后特别是那个朝鲜的钟声，就会让他更有一种对朝鲜独立的期待和渴望吧。 네, 석주는 북경에 이르러 사물에 대한 비판적 관찰을 통해 정세를 살펴보며 자신이 느낀 허무감을 표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는 북경에서 떠날 때쯤 쓴 시로 추측이 됩니다. 거한고사, 그러니까 광무제 때 그 마원이 그러니까 나이가 있을 때 출정을 허락받지 못하자 그 말 안장에 뛰어올랐다라는 그 어떤 노년의 그런 용맹함, 그것을 드러내는 고사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노년을 무릅쓰고 용맹이 북경으로 나섰으나 이 자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석주가 이런 허무감을 느낀 이유는 당국자들의 분열, 그러니까 당국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북경 군사 통일 회의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군사통일 회의를 위해서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굉장히 입장 차이로 거의 끝날 때까지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석주는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며 결국 만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내용이 정세에 따른 군사 지도자, 그러니까 석주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这首诗是当时石州到达北京之后所写的诗，然后在诗里面他引用了汉光武帝时期居安的故事，然后表达自己的一种殷切的希望，他就希望自己在晚年也能为朝鲜的独立运动，然后而奔赴北京。然后当时的情况是，韩国召开了军事统一会议，然后在这个军事统一会议上，石州就更清楚地认识到了当局者的一些不理智或者是不明智的举动，然后整个会议也并不是以一种非常和谐的氛围进行的，所以他就再次带着非常失望的心情又回到了北京。 네. 또 석주는 그 고적을 관찰함에 있어 조선 독립이라는 시대 문제를 투영시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는 이제 만리장성을 보며 지은 것인데요. 석주는 만리장성을 보며 사람들의 단합이라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군사통일회의가 애초에 그 군사단체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임을 염두할 때 석주가 왜 만리장성을 보면서 단합을 떠올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진나라의 그 소털처럼 빽빽한 그 법치로 인심을 잃었던 실정을 비판하였는데요. 이 역시 어떤 민족의 단합, 인심을 이제 모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석주의 태도로 미루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在这首诗里面，石州他通过对中国万里长城的这种观赏，然后他大概有两种，就是有两种心情吧。第一种就是他觉得万里长城是当时秦朝时候中国人民的一种团结，在一种团结的力量下才能够建成这么宏伟的建筑，这是他觉得的第一个感受。第二个感受是，秦国通过这种严酷的律法、严酷的法制，然后而失去了这种民心。他觉得这两点都和当时的朝鲜有着一定的映照。 네, 이 글은 만리장성에 대한 일기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 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진나라의 실정을 떠올리면서 반면교사 삼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로 볼 때 석주는 사물을 관찰하되 조선 독립이라는 시대 문제를 투영시켜 사물을 이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在这儿也是和之前同样的，他首先是我回想自己民族的历史，然后就是获得了有关于历史的民族自信心，然后同样呢，他就想到秦国的施政施策是民心，然后觉得我们应该就是朝鲜应该将秦国视为反面的教材。 또 고적을 관찰하며 망국의 처지라는 동질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그러한데요. 황량한 자금성의 모습을 묘사하며 청나라의 성세를 표현했습니다. 청나라의 쇠한 모습이 마치 조선의 모습과 같아서 동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물을 관찰하되 현실 문제를 투영시켜 사물을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然后他也经常他也就是会触景生情，然后因为当时在清朝清政府也是属于江河日下的阶段，所以他看到了北京城、紫禁城的荒凉，然后就是想到了当时如此兴盛的清朝，然后现在和朝鲜一样，都是属于一种即将要亡国的那种悲哀里面，所以他不仅对自己的亡国之情有所体现，然后也对清朝有了一种就是同治感，他就在诗里称清国为同族，然后以表示亡国的事情。 네, 경험적 태도에 기반한 현실지향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북경 체험 문학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문학 창작의 기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는 석주 문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실지향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험적 태도의 바탕에서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현실지향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주의 사물인식, 즉 관물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석주는 그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의뢰 그랬듯이 자아와 사물의 관계,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때 그 사물은 이제 인사로서의 모든 일, 그리고 만물을 포함하는 모든 그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 지식인들이 관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주자의 영향입니다. 그 경물 취지를 통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자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이제 사물의 근본과 말단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석주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 조선 사회 전반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如果用一句话来概括石洲的这个作品的特点的话，申老师认为是具有非常强烈的现实主义色彩。然后呢，石洲对事物的这种关心，主要体现出了非常强烈的性理学的特征。然后就像朱子强调的一样，他们朝鲜时期的儒学家非常强调观物，就是对主题与事物的认识方法。然后呢，就是通过格物致知来强调自我与事物的关系。然后他们觉得能把握事物的本末，才能够成就修齐治平的这种最终理念。所以呢，因为受到了非常深厚的朱子心理学的影响，朝鲜的心理学者也自然而然的非常的注重观物。然后李相龙对观物的关心也是在这种背景下产生的，并且他个人认为，朝鲜末期的现实社会问题，绝大部分的原因都是应该归咎于当时的知识分子并没有正确的理解事物的本末而导致的。네. 석주는 이러한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격치집설이라는 글을 통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인용문에서 석주는 그 지식을 지극히 하는 것, 즉 격치에 대한 주자의 풀이는 완전 무결하나 그 방법론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 관념적인 것을 좀 지양하고 실험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基于当时的社会情况，然后李相龙就提出了格致稽设这样的主张。然后他认为，就是如果纯粹按照我们东亚的这个儒学思想是不足以完成改革的，所以他在他的这篇文章里面提供了他所认为的新的思路，如何补完这样的东方的哲学思想。 네. 구체적인 일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석주는 자신의 이목으로 관찰한 사물을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록 낯설지만 배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他也非常积极地记录自己的所见所闻，即使是不熟悉的事物，他也要仔细地观察，并且认真地记录下来。 네. 다음 글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석주는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것, 그것에서 나아가 원리를 파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거울 중에 이제 오목 볼록 거울을 보고 석주가 기록한 것인데요. 빛의 굴절, 반사에 따라 그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단순히 거울의 모습이나 거울에 비친 모습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발생 원리를 설명하는 것. 이것은 그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네,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일기에는 사물의 외견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이러한 면에서 석주가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중시했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구체적인 방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석주의 현실지향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石周通过非常积极的记录自己所经历的很具体的事物，然后他并不是把自己的脚步停留在此，而是更进一步的去思考，然后去把握这些事物的内在原理。然后包括这篇引用文也是并不仅仅是记录这个哈哈镜它的外形啊它的特点，而是仔细的思考它到底是基于什么样的原理而创造的。所以通过石周这样的性格特点，我们可以知道他的作品是非常非常具有浓厚的现实主义色彩。 네, 결론은 이제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어서요.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申老师准备的发表就到此结束了，然后谢谢大家。